대법원이 해서는 안 될 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모든 그런 심리를 옮겼는데요. 또 다른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 투표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 조인데요. 또 4조 B입니다. 이게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서 그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최신화된 그런 심리를 원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공화당, 민주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투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서 제공하는 거를 볼 때 우리는 더 쉽게 투표 장소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투표 장소에. 누구나 얘기를 하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상원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차별을 모른다고 했는데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공화당원이 얘기했는데요. NAACP 2,000개 이상의 그런 협회가 있고요. 50만 명 이상이 지금 등록을 있습니다. 투표권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투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초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표를 다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요. 지금 투표권에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록적인 숫자로 투표를 하셨습니다. 기록적인 숫자가 또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본다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블랙된 것을 막아야 면 됩니다. 그래서 주 우리는 또 아주 과거 어느 때보다 투표를 할 수 있는 미국인들이 쉽게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유럽의 나라에서는요. 선거권이 또 자동적으로 등록이 된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을 본다면요. 투표자 등록은요 또 어렵습니다. 또 투표 장소에서 뭐 등록을 한다든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투표장에 오는 거를 막 막는 것이면 1960 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 라울이라든지요. 미국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투표장소에 오는 사람들이 막 몽둥이로 맞고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차별을 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존 루이스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법이라든지 사람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해야 됩니다. 하지만 투표 장소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야 되는 그때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죠. 또 투표소가 뭐 어떤 추가 정보를 안 줍니다, 어디에 있는지요, 그전에 가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 낭비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돌봐야 되고 바쁜데 투표 장소에 가질 못합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요 많은 걸 생각을 하죠. 뭐 군대에 끌려가는, 근데 징병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징병 제도는 아니지만 다 등록을 한 것입니다. 18세 이상은요. 18세 이상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어떤 투표를 할 수 있게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전쟁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자동적으로 투표를 하도록 등록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가져야 됩니다. 선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제가 18 세가 돼서 제가 프랑스라면요 18 세가 되면 아무 때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미국에서도 미국도 그래야 됩니다. 지금 소외계층, 취약계층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이 뭐 어떤 또 중재를 하고 감옥에 가서 형무소에서 다 시간을 보내도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선거를 못 한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레이 상원 의원이요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미 감옥에 갔다가 형무소에 갔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거권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레이 상원 의원실에서 한 거는요. 내가 살던 주에서는 선거권을 뺏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실수한 사람들을 지금 선거권을 정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 어려운 것은 지금 중재나 성범죄를 지고 지금 나오면은 그 형무소에서 나오면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재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투표를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지금 좀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원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원에서도 반드시 통과를 해야만 합니다. 저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테이블에 책상에 지금 상원 의원이 이걸 상원에서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100%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는 모든 미국인들은 투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선거권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의 미국이 민주주의 상징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ocal or state laws that are being passed to African American voters access in particular. Well, they're the seemingly innocuous issues like 지금 having to have an official 중요한 state photo ID. 어떤 공식적인 주 정부에서 제공한 그런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물론 비행기를 탈 때는 그게 되지만요. 그게 그런 걸 핑계로 삼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요. 어떤 신분증을 갖는다는 것은 뭐 차가 없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 신분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야만 됩니다. 어떤 그들이 필요한 그 신분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에릭 홀드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미국의 법무장관이었을 때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지 잘 알겠어요. 네, 이런 말 하죠. 지금 그 투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된다면은 그게 투표 세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50불에서 65달러가 됩니다. 그런 신분증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또 지금 어떤 뭐 특별한 줄에 쓰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뭐 인두세 같은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주로 간다든지요. 또 근데 새로운 사진 그 신분증을 사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또 막 5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5시간 그
지금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투표 장소에 쉽게 접근해야 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이 없더라도. 그리고 또 위증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투표 장소에 가서 또 마냥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리스트가 없다면 또 안 됩니다. 그 명단에요. 하지만 등록을 했는데 명단에 없다고도 안 됩니다. 그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 I'm mute. Okay. Thank you so much, Mr. Shelton. 감사합니다. 미스터 셔튼 계속 남아 주십시오. 또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희 다음 연사님으로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그 멕시칸 아메리칸 리걸 디펜스에서 나오신 분입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쁜데요. 저희 동료들하고 두 개의 아주 중요한 연방 그 입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게 되어 기쁩니다. 계속 이 미국의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그 또 특히 라틴 계통이에요. 또 멀대 제가 변호를 하는 데인데요.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지금 라틴계의 그런 투표자 수가 계속 증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소수민족인데요. 지금 거의 등록 유권자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그 라틴계의 그런 선거가 증대하면서 이 정치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주에서요. 캘리포니아도 그렇죠. 그 25년 전에는 상당히 그 반 라틴계 반 이민주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아직도 굉장히 그런 입법이 막 통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이민 그 법안 157이라든지 뭐 또 209 법안 또 반교육 227 같은 법안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보듯이요. 이게 계속 저희가 또 최근에 바뀐 게 있는데요. 아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네바다주와 콜로라도주 바뀌었습니다. 이런 주도 지금 거의 보랏빛 주에서 이제 빨간 주였다가 이제 지금 파란 민주당 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2명의 또 민주당 상원이 또 나왔고요.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요. 물론 그 텍사스입니다. 텍사스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라틴계 인구가 증대하면서요. 라틴가 이제는 그 텍사스 주민의 4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죠. 텍사스주가. 그리고 또 지금 그 주 상원 하원 의원 수가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라틴계 그 참여가 증가하면서요. 텍사스가 또 협박의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텍사스 주가 바뀐다면은요. 지금 이 대선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대선. 그런 위협을 일부 정치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투표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색인종 또 특히 유색인종 또 라틴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 지역별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라틴계가 지금 점점 더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투표의 이때 이 리더들이 그 힘을 계속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원이 없지만 계속 힘은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를 억압하려고 선거를 억압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라든지 뭐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요구한다든지 또 시민권자 증서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그 괴롭히는 것도 있습니다. 투표자들에게요. 그게 또 새롭게 투표하는 사람들한테 좀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또 투표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텍사스에서는요. 그 투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그 안에서 그들이 뭐 휴대폰 그 찍는 거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투표를 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회하고 대통령이 이런 그 선거권을 억압하는 것에 대항해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선거권을 지지하는 그런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투표자들의 또 유권자들의 또 라틴계의 참여를 장려하는 그런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게 올해 1월 20일 전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달렸죠. 아주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악명 높게 라틴계 유권자들 또 비시민권자들을 계속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2016년에 인기 투표를 얻고자 계속 그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유권자 사기 그런 그 미스터 코박하고 부통령이 한 그런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투표 사기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끝났습니다. 라틴계들은요 보통 그 아,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계속 그 도널드 트럼프 같은 전 대통령한테 계속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별로 증거도 없이요. 그리고 또 뭐 조지아 주건 또 아니면은 또 텍사스 주건, 아리조나 주건 다른 주에서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지금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없는데도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틴계를 대상으로 또 계속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중요한 법안이 통과가 되어야만 됩니다. 상원에서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잔 루이스 선거권 그런 점진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바로 그 하원에서 또 상원에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중요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순히 그 전형적인 아주 먼 아주 긴 선거권을 억압하는 것을 없애도록 해야 됩니다. 특히 남부의 주요 또 텍사스 주에서 그런 거 없애야 되고 또 우리가 예상해야 될 거는요. 그 새로운 지역 사회가 어디 있건 아주 그 현재의 그런 힘을 가진 파티를 위협을 한다면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어떤 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런 선거권 법이 또 억압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라틴계가 계속 성장을 하고 또 아시안계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그 선거권이 억압되는 것을 계속 막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고요. 단순히 어떤 그 선거권만 없애려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없애려는 또 법안이 계속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저희 동료들에게 동의를 하는데 같이 일해서 이 유권자들 그 보이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보이스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법안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잔 루이스 선거권 그런 점진 법이 지금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다양화되는 이 미국 사회에서요. 알투로 바리가스가 어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인구 조사국에 보면은 16.4 1,640만 명의 라틴가에서요. 88%가 그 등록을 해서 투표소에 갔다고 합니다. 그 1,640만 명 중에 88% 유자격이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지금 정말 축하에 마땅할 그런 성공 같습니다. 하지만 라틴계에서는요. 아직도 이 등록률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유자격 등록자들을 볼 때 유자격 선거자들 볼 때 등록률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계속 강조하고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투표소에 가야만 합니다. 제가 특별히 우려하는 것은요. 이미 나왔던 거 외에도요. 뭐 어떤 등록증이라든지 신분증 제시하는 거, 사전에 등록해야 되는 거, 또 사전에 적절히 조항을 알린다든지요. 또 투표소에 그런 조항 같은 거 그런 거를 우려를 하는데요. 그런
투표자, 유권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권자를 위협하는 게 제일 우려가 됩니다. 유권자 위협하는 게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10년 전부터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포스팅에서도 그렇고요. 또 아니면은 무기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그 투표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장 그 유니폼을 하고 항상 그게 또 위협의 대상이 되죠. 또 텍사스의 또 는요. 투표소 직원이요. 투표소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찍는 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투표를 할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그거는 굉장히 위협의 대상이 됩니다. 투표소에 가는 것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편 투표를 할 적에도 또 그걸 못 하도록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롭게 투표자가 유권자가 된 사람들한테 그게 위험합니다.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또 필요한 이런 투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언어상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걸 제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알칸사스 주법은요. 그거를 그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Thank you, Thomas. Quickly, 감사합니다, 토마스. what's going on in Arizona? 지금 아리조나에서 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 아리조나에서 감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좀 투명성이 부족한데요. 그 조직에서 이런 다른 주에서 일어나는 감사를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투표 사기가 있었다는 가정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어떤 증거가 있는 투표 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의심이 없습니다. 그런 투표 사기. 하지만 투명성의 부족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요.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거짓 그런 이렇게 합니다. 투표 사기가 있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계속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입법안자들이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가 있는 것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방법으로 뭐 투표 사기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투표 사 저희는 투표 사기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거짓으로 투표 사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이 Thank you, Tom. Let's move on to the next 어 speaker. And 나가서는 안 되겠죠. 제클린 드리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티브 아메리칸 라이츠 펀드에서 나오셨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안녕하십니까, Thank you, 여러분. Ethnic Media and the leadership 에트닉 conference for 미디어와 또 organizing 리더십 this 컨퍼런스 이 행사를 event. 주최해 As 준 mentioned, my 데 name is Jacqueline 감사드립니다. Dillon. 제 이름은 제클린 드리온이고요. 저는 또 네이버 아메리칸 라이츠 펀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잔 루이스 보딩 라이츠 어드밴스드 액트가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미국 원주민들은요. 지금 그 투표소에 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또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여하기가 미국의 민주주의에 참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2018년을 본다면요. 미국 원주민의 그 날수는요. 여러 9개의 심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25명의 증인으로 들렀는데요. 또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녹취록이 있었습니다. 연방 투표 또 주투표 그런 것이 다 기록화돼서 2020년 6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참여가 얼마나 어려운지, 투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저희 웹사이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또 성공적으로 일부 그런 이 선거권에 대한 것을 내놨습니다. 노스다코타 주의 또 선거권 억압법이라든지 또 알래스카에서 또 증인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 코비드 중에요. 그리고 2020년은요. 2020년에 그 소송은 The refusal to open an in-person polling location on
the Blackfeet Reservation. The Blackfeet 레저베이션에 그 대인 투표소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In that case, county officials were given the 그리고 option 카운티에서는요, 모든 메일인 보트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카운티에서는 대인 투표소를 그래서 90% 이상 그 백인들이었는데요. 직접 그 블랙 트라이브 멤버는 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이게 그 투표용지가 보내지 않았습니다. 투표하기 위해서는 128마일을 운전을 했어야 됐습니다. 카운티를 대상으로 그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야 그게 바뀌었습니다. 저긴 VR에 대해서요. 또 우리는 거의 100개 이상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90% 이상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판사와 또 공화당, 그 민주당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 앞에서 또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너무나 지금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것이 회피될 수가 있었습니다. 잔 루이스 선거법 그 짐준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그 사는 사람들이 그런 원주민이 그 대도시에서 떨어진 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원치 않는 그런 대지에 살고 있습니다. 투표소까지 운전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백 마일을 운전해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체국이라든지 또 그리고 또 많은 미국 원주민들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가 없고 그리고 그 우편 투표용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이 지나면 또 운전을 할 수도 없는 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방 정부의 행동이 반드시 취해져야 됩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취약성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또 100개 이상의 그런 차별 법이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리조나가 특별히 그런데요. 아리조나는 또 5조항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27개의 법안 제안을 해서 그 미국 원주민이 미국 원주민이 투표하기에 너무 어렵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 4분 후에 끝내 주십시오. 그리고 몬타나는요. 이거를 우리가 그리고 이전에는요. 이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또 우편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요. 그 이런 법이 또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어떤 경우는 또 투표를 하는 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돈이 많이 듭니다. 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이요. 또 차별을 받은 걸 본다면은요. 이 날프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를 우리가 수집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난 선거 때요. 또 선거일 전에요. 어떤 분이 그 커스텀 콘테스트에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 쿠클렉스 클랜의 KKK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너무나 다들 그런 데 가는 것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클래스가 거기를 가지 못하는데요.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개인들만한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또 미국 원주민들에게 크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10년 전에요. 사우스다코타 주에서 미국 원주민이 그런 그 닭장에서 투표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요. 또 그 경찰서에서 투표를 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일에 떠나는 그 차를 다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안 그 카운티에서 또 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원주민 후보를 지금 투표용지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에서 명령을 받은 다음에 다시 끼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의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방 정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용이하게 미국 원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주 정부에서도 이걸 통과를 해야 됩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또 참여를 정치 참여를 또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잔 루이스 보딩 라이츠 어드밴스드 라이트이 그런 것을 제공을 할 것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에게 미국 원주민들을 포함해서 선거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제클린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네 번째 연사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사님은 웬디 와이저고요. 그 데모크라시 브레넌 센터의 부사장이고 또 부대표고 또 뉴욕 대학의 교수님이십니다. 같이 있게 되어 너무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웬디 와이저고요. 저는 브레넌 센터 포 저스티스 NYU 저스티스 센터에 있습니다. 저희는 초당적인 그 띵크탱크입니다. 저희가 근본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는 특히 그런 모든 그 유자격 그 선거를 할 수 있는 분에게 선거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요. 두 개의 법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 자유와 선거권을 보장해야 되는데요. 그 법안에는 그 우리의 그런 사망한 그 후원의원 잔 루이스 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챔피언이었는데요. 이거 사람들을 위한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계속 그런 선거권을 억압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향후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맥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 선거권, 미국의 선거권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짐 크로 시대부터요. 브레넌 센터는 그런 법안을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지금 10년 이상 추적해 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그 여러 주 의회에서 선거권을 억압하는 활동이 너무나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요. 지금만 해도 360개 이상의 선거권 억압법이 있었습니다. 37개 중에서 이게 과거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높은 증가입니다.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고 있는데요. 주에서 어떤 그 선거권 법을 계속 그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이게 법에 6개 주에서 법에 통과되었습니다. 어제 또 7번째 법안을 또 보낸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7개의 이미 중요한 법안이 지금 선거권 억압 법안이 지금 통과될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법안이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주의회에서 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주, 텍사스주, 미시건주, 뉴햄프셔주 또 12개의 다른 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잠정적으로 이 선거권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 소수민종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들을 타겟하고 있는데요. 이런 또 법안을 계속 푸시하는 사람들은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러면서 많은 경우에요. 이게 나오는데 아마 들었을 겁니다. 아리조나 주의회에서요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무도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말이 점점 더 흔히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말이죠. 그거는. 그리고 또 우리의 법이 그걸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 미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의회는 반드시 이런 그 캠페인을 중단을 해야 됩니다. 선거권을 억압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아주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거 의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연방 그 선거법이 있는데요. 또 주 선거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그런 또 대법원 판사들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또 14개, 15개 그 조항에도요.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 인종 차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브레넌 센터는요. 제가 일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모든 걸 하나하나 다 선거권들 억압하는 그걸 법안을 보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고 막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을 위한 법, 또 잔 루이스 보딩 라이츠 액트 둘 다 이게 다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법을 본다면요. 여기에서 어떤 누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그 줄인다면은요. 또 우편 투표를 하는 거를 중단을 한다면요. 또 아니면은 그 투표용지를 보내지 않는다든지 투표용지를 또 세지 않는다든지 또 자동적으로 그 투표일에 선거일에 등록을 못 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거를 전국적으로는 또 어떤 것은 초기에 일요일로 뭐 끝낸다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를요.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14일 전에 그 조기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그걸 일요일 날 하지 못한다든지요. 또 저녁 때 그 투표소에 가는 거를 막는다든지 투표소의 그 투표함을 또 수를 또 줄인다든지 이런 모든 게 그 선거권 법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또 더 광범위하게 해서 사람들을 위한 법은 이게 전국적인 그런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거를 그 차별의 이유로 아니면은 뭐 그 어떤 한 정당을 위해서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 선거권을 다시 줄 것이고요. 또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가 인제 그 뭐 형무소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를 주고요. 또 뭐 장애가 있는 유권자들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정치에 또 많은 뭐다 어떤 자발적으로 또 소액의 그런 기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관할권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그런 후보들의 좀 다양성을 위해서 후보들의 포용성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입법부, 사법부를 위해서 다 싸워야 됩니다. 이런 모든 그런 법안들이요. 지금 전국적인 또 지역적으로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그 1년 이상 지금 많은 그 정당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또 일반 시민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전국적으로 여론이 이걸 원한다 할지라도 그 차별을 하는 타겟을 하는 인종별 차별이 지금 계속 그런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또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조항에서 다 커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잔 루이스 선거법은요. 지금 기존에 지금 차별적인 것을 다 수정을 할 것입니다. 정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차별적인 그런 선거법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아주 광범위한 법안인데요. 하나는 어떤 일부 주에서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차별한 그런 연방법을 통과하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차별적이 아니어야 되는 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모든 관할권에서요. 소수민족이 많은 그런 관할권에서 어떤 그런 관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그걸 좀 억압하는 그래서 투표소가 일찍 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유색 인종이 많은 데서 투표하는 게 어렵게 만든다든지 선거에 참여하는 걸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을 좀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두 개의 중요한 지금 연방 법안인데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이런 인권과 그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권,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법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웬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클린 질문이 있는데요. 언제 미국 원주민들의 선거권이 언제부터 증대가 되었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GOTV 활동가를 대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들의 성공적인 그런 노력이 많이 과소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아리조나에서 보고 있고요. 등록 유권자들에서 하지만 등록 유권자와 아직도 등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애리조나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또 알래스카에서도 했습니다. 노스다코타, 위스콘신, 또 몬타나에서도 많은 미시건주도요. 또 다른 지역도 있는데 미국 원주민의 투표가 이런 걸 바뀌었습니다. 그 투표 결과를요. 지금 이제 여러 질문이 있는데요. Add anything. So the biggest, the challenge is to pass this and 이 두 개의 법을 지금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만 하는데요. 그다음에 공화당원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방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요. 행정에서.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상원하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앤토니 빙클라가 한 것인데요. 우리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걸 다가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의사진행 방해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모든 이 투표 이런 법안이 그 초당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미국 시민으로부터요. 물론 의회에서 난제가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선거권 법은요, 초당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계속 통과가 되었었는데요. 그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2006년에요. 그리고 아주 거의 다 했었습니다. 그 상원, 하원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거의 100% 통과를 했습니다. 그 조지 W 대통령 때요. 조지 F W 부시 대통령 때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뭐 60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요. 상원, 하원에서. 하지만 여러분 모두 지역 사회에서 그걸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통과를 시키도록요. 그 공화당 의원이나 또 민주당 의원 자유롭게 투표하는 것은 뭐 어떤 한 정당에서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한 정당도 그런 선거권을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 진행 방해만을 통해서 뭐 통과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사 진행 방해가 또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런 법에 대해서 어떤 또 뭐 입법에서의 이 선거권 법을 통해서요. 제가 알기로는요. 좀 실제로 많은 그런 상하원 의원들이 이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맨친 상원 의원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아마 동의한다는데 지금의 전략은요. 지금 초당적인 지지를 되도록이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또 민주주의를 우리가 수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60개가 뭐 필요하다는 거를 다 우리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달성이 안 된다면은 뭐 일부 그 상원 의원들이 그들의 그런 공화당에 충성하는 것을 좀 짐크로에 그런 충성하는 것을 좀 포기를 해야만 합니다. 최소한 이 중요한 이 법안에서는요. Okay, so for the last round, and we need to close pretty soon. 이제 곧 끝내야 되는데요. The order of speakers, and I will ask that you say whatever last words you want to say. 지금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에트닉 미디어가 필요한 정보를 도와줄 수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요. 네. 지금 에트닉 미디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아시아인들 뭐 라틴계 또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제 상황에서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요. 지금 웬디가 말했듯이 이건 정말 미국인들이요. 이렇게 미국인들의 대상으로 초당적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한 정당에 속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중요한 것입니다. 초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한다면은 좀 다른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ou're muted. Oh, sorry. It's always Yeah. great. It's always great being on a Zoom like this with your 이와 같은 friends. 줌에 친구들과 같이 있어 기쁩니다. 지금 항상 저희 잔이 정말 중요한 분인데요.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야 됩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이슈에 대한 보이스가 없다면은 그냥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아무런 지역사회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리고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이 2008년에 지금 투표자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젠다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판사들이 또 뽑히겠습니까? 이런 또 행정부에서 중요한 거 그들의 가치관은 그 선거를 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목소리가 항상 들리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힘든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의 미디어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십시오. 또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여기에는 대표하는 그런 공동체에서요. 이 지역 사회 아주 독특하다는 걸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그러니까 선거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소리가 명확하게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 휴대폰 번호를 다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아무 때나 연락을 해 주십시오. Tom, it's your turn. I would just add, journalists, of 지금 course, you 언론인들은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을 보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지 않은 투표 사기에 대해서 전혀 규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표 사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인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표 사기를 뒷받침할 어떤 그 증거도 없습니다.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또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의사진행 방해는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소수적인 정치적인 견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 인종적인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견해입니다. 어떤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좀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조그만 주에 그런 상원의원도 대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원의원 대표다. 또 의사 진행 방해의 보장은요. 그 소수의 견해를 정치적인 견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 과잉 보호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적인 견해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참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런 법이 통과됨으로써. 감사합니다. 제클린 딜용.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훌륭한 패널리스트들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언론인에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요. 그 미국 원주민 지역에서는요. 엄청나게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그 투표를 선거 직원들이요. 차별하고 있습니다. 인종 차별을 하면서 그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정치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짐크로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인도 미국 원주민 지역에서는 짐크로 법이 전혀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원주민들이 투표를 할 때요. 그 미국 원주민들도 미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선거권 억압에 대한 스토리를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윈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희 동료들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는 어떤 아주 좀 그 디스인포메이션, 뭐 투표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투표 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많이 나올 것입니다. 뭐 감사를 한다든지 아리조나주 같은 데 대해서 투표소가 그래서 허위 정보가 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연방 그 상원 뭐들이 아니면 또 하원에서 그리고 또 지금 법이 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투표를 하는데 억압을 하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을 보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어떤 좀 회의적인 것과 좀 싸우십시오. 우리가 지난해 배웠지만요. 우리가 가능치 않았다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지금 이런 민주주의 개혁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민주주의 개혁 법안이 지금 의회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단순히 중요한 이슈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가능하다고 또 생각을 하고요. 사실을 보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디? 지금 이 연사님들은 진정으로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그 동향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종 팬데믹 중에 그 코비드가 한창일 때 지금 선거권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좀 위험에 놓여 있는데 그런 얘기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정말 중요한 그래서 우리 모두 이걸 중요하다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